좀 매듭을 짓자는 거죠. 매듭을 짓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말만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 얘기 자체도 매우 예를 들면 정략적인 발언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놀라운 건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7초간 침묵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검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사표를 내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옛날에 소위 지금에 있는 야권이 인사 한번 하면 검사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념적으로 보수 편향화되어 있다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보수 정부 시절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명증이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권한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애지 않고는 저는 검언유착은 또 여의도와 결합된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빨리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배워서 야당이 이렇게 좀 하자, 국회가 이렇게 좀 하자고 얘기한 거 어떻습니까? 좀 우습지 않아요? 통합과 상생의 정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야당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협치하라 그만큼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본인 문제되니까 또 특검 거부하면서 국회를 정말로 원래 갖고 있는 국회의 권능과 기능조차도 파괴하게 있는데 무슨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합니까? 네. 내가 황우여 비대위원장께 내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분은 지금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죽음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나와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지금 검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과 관련돼서 어떤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특검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과가 빤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로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싹둑 잘라가지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와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통합과 상생을 안 하면서 그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황당무계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그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관련해서 좀 상징적인 행동을 사실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재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조국 대표하고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약간 이제 친문하고 또 민주당이 조금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봉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행보를 봐야 됩니까? 저는 되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1야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김경수라고 얘기하는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었던 네.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 경남지사까지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검연대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소수의 여당을 제외하고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결집하는 특검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2년 동안 그 꼼수 부리고 대통령 권한 가지고 거부권 막 이런 식의 남발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보였던 여론이거든요. 네. 여론에서 9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막 분열되면서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전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연대, 그다음에 반윤연대라는 큰 틀을 통해서 국민 여론과 함께 감으로써 이 복정, 악정을 무너뜨리는 것, 뭐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4명을 굳이 서지에 불러서 얘기를 네. 했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큰 의미를 담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15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25일, 28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그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4월 2일 날 가서 뵈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지배자들의 자유는 규제되고 규율돼야 된다. 지배자들의 자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는 확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 지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규율이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소위 뭐 조국 장대표 뭐 본인과 가족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수근 해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국민들이 소위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특검연대 그리고 더 크게는 반연연대를 통해서 제가 빨리 폭정에서 벗어나야죠 국민들이. 자,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이제 영국 유학 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나 연말에는 완전히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봐요?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이 지금 이제 없지 없죠. 않습니까? 출마할 수 없지만 돌아와서 뭐 원래 연말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야권 연대가 더 강화돼야 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저 얘기는 저희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면전의 상황이 온 것이고 그 전면전은 대우가 흩어지면 안 된다. 전면전의 목표가 뭐냐?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포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반 윤석열 전선에 서서 탄핵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원래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한 길로 가라.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본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 또는 믿음, 이것이 이번 성과로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이지만 한국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이번에 탄핵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도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있을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갈 것인데 그것도 제가 오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몇 명쯤 나갈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반윤석열 전선의 최종 목적지는 탄핵이다라는 것들로 진행되고 있음.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대검 중수 1과장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싫어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라는 사실 평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